돈을 난 벌 거야 하고 생각하세요? 다 투자하세요? 아니면 난 아니야, 난 2천만 원 이상 못 벌어 하면서 투자를 하세요? 벌 거야. 벌 거야 하면서 투자를 하시잖아요. 이걸 시행을 해서 대한민국의 세수가 더 거치고 대한민국에 더 플러스가 될 것이냐, 악영향이 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네, 오늘 주제는 바로 주식과 부동산 대책입니다. 6월 월간이 끝났기 때문에 7월에 월간 냉철 시작해야 되는데 이번 달에 사실 뉴스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렇죠. 특히 지금 양도소득세 정부에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이라고 해서 뭔가 발표했는데 일단 정확한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세금을 매기겠다는 겁니다. 이제 주식 양도세, 그동안은 이제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큰 혜택이었는데 주식을 팔 때 세금이 없었던 게 이제 세금이 생기는 거죠. 엄청난 변화입니다, 이거는. 일단 그전에는 그러면 그런 세금이 없었어요, 팔았을 때는? 네, 없었습니다. 그럼 어떤 세금만 있었는데, 주식? 특수한 경우에만 있었죠. 비상장이라든지 네. 이제 그 요건이 있어요. 대주주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거기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거의 없었다고 보면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없었다고 보면은 그냥 맞아요. 그런데 이제는 2023년부터 2천만 원을 제외하고는 공제금을 제외하고 그 이상에 대한 거는 이제 세금이 내야 됩니다. 얼마 내야 되죠, 지금? 앞으로는 이제 3억까지는 20%, 3억까지 3억 20%. 넘으면은 25%. 아니, 그럼 지금 기존에는 세금 내는 거 뭐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증권 거래를 하거나 하면 수익이 났을 때 뭔가 내는 건 있잖아. 거래세 있었죠. 거래세는 몇 %? 거래세 0.25였나요? 그거 한번 경감해져서 예전에 더 많았는데. 맞아, 지금 현재 0.25%. 예, 0.25%인데 그거는 이제 2023년에는 0.15%. 그렇죠. 2022년까지는 0.23%까지 낮추고 네. 2023년부터는 0.15%. 0.15%. 예. 그럼 어쨌든 이게 정부에서 얘기하는 게 양도소득세가 늘어나지만 네. 어쨌든 증권 거래세가 줄어드니까 네. 많은 그 투자자들에게 혜택이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단 증권 거래세가 줄어드는 거는 네. 좀 많은 혜택이 되긴 해요. 그럼요. 혜택이 되죠. 근데 이제 거래를 많이 하는 경우에는 뭐 많은 혜택이 되겠지만 네. 혜택이 되는 건 맞아요. 그리고 2천만 원 이상 버는 사람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도 않고요. 그거는 맞는데 거래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단타 거래를 하는 경우는 거래세가 그동안 부담이 됐겠죠. 왜냐하면 사실 이혼의 0.1%가 얼마나 크겠냐 차이 뭐 없어 보이지만 많이 하면 이게 커요. 이게 그거 한 1,000만 원 운영하면서도 월 회전율이 몇 억씩 매매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제 몇천 프로가 되는 거죠. 그렇게 회전율이 많은 경우는 그렇긴 한데 한번 사놓고 뭐 안 팔고 어느 정도 내가 1, 2년이든 내가 원하는 시세에 가서 파는 사람들은 거의 차이 없죠. 금액이 커도 그거는 크지는 않고 혜택이 맞는 건 맞습니다. 어쨌든 지금 주식 양도세는 늘어나는 거잖아. 없던 거잖아요, 거의. 늘어나죠. 그럼 이게 생기면 문제는 뭐예요? 제가 생각하는 문제는 미국을 예로 들게요. 가장 이제 미국 주식을 많이 하니까. 미국은 양도세가 있습니다. 아, 있어요? 네. 비슷하게 양도세가 있었어요. 미국인도 미국에서 할 때 양도세가 있어요. 몇 %? 거의 한 그 정도 돼요. 근데 뭐 장기 보유하면 장기 보유에 대한 그 공제가 들어가고 제가 그 미국인들이 어떻게 세금을 내는지 모르겠지만 대략 뭐 크게 차이 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미국은 기존에 있었고 우리는 없다가 이제 생기는 건데 우리 내국인 기준으로 얘기할게. 한국인이. 그럼 예전에는 이제 세금 내기 싫어가지고 미국 주식 안 하고 한국 주식을 하는 그 수요층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2023년 이후에는 미국 기업과 한국 기업에 똑같이 양도세를 내면 어디를 선택할까에 대한 부분. 네.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양도세를 2천만 원을 내게 되면 2천만 원까지 공제니까 2천만 원 이상에 대한 걸 내는 분들은 사실 소수 맞아요. 소수 맞습니다. 소수 맞아요? 네. 소수는 맞는데 그 주식시장이라는 게 매년 이렇게 버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커요. 그래서 한 해는 내가 3천만 원 벌었단 말이에요. 한 해는 또 까졌어. 한 3천만 원 까졌어. 그럼 이제 2년으로 보면 이제 똔똔인 건데 그걸 이제 어떻게 보면 벌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 까진 거에 대한 거를 갖다가 이제 그 2월 공제, 이제 손실 난 거를 갖다가 몇 년간 해줄 거냐. 길면 좋은 건데 이것도 좀 너무 짧고 3년이죠? 3년 해준다고 하니까 우선은 이렇게 되면 제가 예상하는 부분은 뭐냐면 한국에 있는 이 내국인들이 많이 해외로 나가지 않을까. 그리고 주식을 할 때 실제로 내가 2천만 원 넘는 사람은 적어도 어떤 생각이 있냐면
보통 이제 일반인이시니까 주식 프로 투자자는 아니시니까 그렇죠. 주식을 하실 때 돈을 난 벌 거야 하고 생각하세요? 다 투자하세요? 아니면 난 아니야, 난 2천만 원 이상 못 벌어 하면서 투자를 하세요? 벌 거야. 벌 거야 하면서 투자를 하시잖아요. 그런다고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세금을 낼 거라고 나는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 심리적으로 유축이 되겠죠. 영향이 커요. 이 자본시장은 이게 심리적인 영향이 엄청나게 큽니다. 아, 실제로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정말 5%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네, 네. 내가 그 5%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렇죠. 위축이 되는 거야. 네. 이 5%는 것도 사실은 이게 좀 볼 문제가 있어요. 장이 좋을 때는 사실 5% 훨씬 넘을 겁니다.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막 20% 이렇게 될 거예요. 이거 데이터로 어떻게 좀 봐야 돼. 왜 5%인지를 봐야 되는데 장이 힘들 때는 5%겠죠. 그러니까 언제 조사했느냐에 따라서 하늘과 땅 차이예요. 어떤 애는 진짜 막 20% 막 거의 막 30% 이렇게도 올라갈 수 있어요. 장이 너무 화랑장이어가지고 그럴 때는 이제 돈을 벌겠죠. 그러니까 이게 5%밖에 못 번다는 것도 좀 더 생각해야 될 문제고, 중요한 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시행을 해서 대한민국의 세수가 더 거치고 대한민국에 더 플러스가 될 것이냐 마이너스가 될 것이냐에 대한 문제인데, 이렇게 해서 이제 국내 주식시장의 그 유동성이 떨어지면 기업이 이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겠죠. 그리고 이제 해외로 자본 유출도 있을 거고, 오히려 주가에 안 좋은 영향을 끼쳐서 세수는 세수대로 안 거치고 악영향이 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막상 해봐야 알지만 제가 지금 나중에 이제 이렇게 성지순례가 될지 이 영상이 네, 예상을 하면 제가 계산해보면 이게 실효세율이 그렇게 높지 않을 거예요. 20% 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인당 2천만 원이니까 이제 분산하는 거죠. 가족끼리 이제 분산하고, 뭐 법인 있으면 법인도 조금 분산하고, 법인도 이제 2억 언더는 이제 11%니까 다른 계좌를 이용해서 네. 좀 자기 거지만 네, 줄이죠. 그것도 줄이고 해서 그 실효세율은 떨어지는데, 오히려 이 스마트머니들이 많이 빠져나가면 이 주식시장이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비활성화가 되는 거죠. 그게 엄청나게 클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미국 주식 양도세를 볼게요. 네. 몇 퍼센트냐면 해외 주식 들어가보자. 250만 원 공제하고 나머지 거의 20% 가까이 돼요. 해외 주식도 하시는군요. 예상 양도소득세가 냉철히 말씀드려 기본 공제 250만 원을 하고 네. 양도소득세율이 22%야. 네. 한마디로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3억까지 20%인 거잖아요. 네. 사실상 비슷해요. 거의 비슷한 거잖아. 네. 그렇게 되면 진짜 미국 주식으로 넘어갈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아지겠네. 이게 이게 정말 이게 핵심적인 내용인데, 이걸 좀 정책을 내신 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뭔데? 미국 주식하고 한국 주식은 좀 달라요. 22%를 내도 네. 그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100년 기업, 200년 기업, 앞으로도 100년 버틸 수 있는 기업이 미국에는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런 기업들이 주주 환원을 해줘요. 예를 들면 코카콜라가 100만 원 벌다가 200만 원을 벌잖아요. 그러면 배당을 2배로 늘려줍니다. 아, 지금 현재 코카콜라 배당 대충 몇 퍼센트야? 한 3% 가까이 될 것 같은데? 3%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미래에 돈을 많이 벌면 코카콜라 가격 올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만큼 버는 만큼 이제 주주 환원을 잘해줘요. 우리나라 그런 기업 몇 개나 될까요? 없죠. 없어요. 거의 없어요. 대기업, 우리나라 이제 주주 환원 제대로 되는 회사, 이제 삼성은 이제 너무 타겟이 잘 되고, 이제 좀 상속도 어느 정도는 이제 마무리돼서 스탠스를 바꿔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괜찮겠지만, 아직도 뭐 음식료주들, 코카콜라, 우리도 그런 유명한 회사들 있잖아요. 주주 환원 안 해줘요. 안 해줍니다. 우리나라 음식료종은 주주하는 혹시 배당이 있어요? 회사마다 다른데 아예 안 해주는 데도 상당히 많아요. 맞습니다. 예를 들면 회사가 시가총액이 1,000억에 거래돼요. 근데 500억을 그 해 벌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회사는 성장이 없어. 그래서 여기서 500억 번 거 중에서 그냥 한 100억 정도 이익잉여금을 남기고 400억을 갖다가 이제 배당을 해준다면, 그러면 그 회사가 얼마나 주주들한테 그 환원이 잘 되는 거예요. 그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주가가 그 배당에 맞춰서 올라가는데 안 해줘요. 그래서 돈을 벌어도 우리는 내 돈이 아닌 게 되는 거죠. 이제 대주주는 점점 부자가 되는데 우리는 부자가 안 되는 이런 상황에서 양도세까지 늘린다? 그러면 100년, 200년 구조적으로 버틸 수 있는 그런 회사를 사지. 어차피 배당도 안 해. 우리는 매매를 좀 해야 되거든요, 대한민국. 그래서 양도세가 없는 게 이제 혜택이 있었는데, 이 세계화 시대, 예전에는 미국 주식에 투자하기가 어려웠어요. 안 됐어요. 맞아.
근데 이제 몇 년 전부터 풀어져서 이제 세계화 시대여가지고 일본 주식, 해외 주식을 막 취득할 수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이런 거를 개선을 안 해놓고 양도세를 했을 경우에 저는 이 결과들이 이게 이런 법안 내시는 분들이 정말 주식 투자를 그 회사하고 동행하는 파트너십을 가지고 동업하는 마인드로 이제 주식을 투자를 해보셨다면 좀 다시 한번 재고를 했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네. 또 그것도 있잖아요. 지금 냉철님이 배당을 얘기했지만 네. 사실 우리나라 주식의 그 주가지수 네. 코스피 그래프만 봐도 네, 이렇게 우상향을 엄청 한 게 아니잖아. 그렇죠. 지금 거기서 그 코스피가 2,000을 찍은 지 벌써 한 10년 됐는데 박스피죠. 박스권이잖아. 그래서 네. 우리나라 주식은 사고 팔아야 된다 얘기 나오는 거고. 그렇죠. 네. 근데 미국 주식은 양도소득세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엄청나게 우상향했잖아. 계속 우상향이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와 엄청 차이가 큰 거잖아요. 차이가 엄청나게 크죠. 그러니까 미국은 그만큼 많이 오르니까 양도소득세를 해도 우리는 어차피 버는 거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되는 거잖아. 우리는 이제 기업들이 많이 망해요. 이 박스피인 이유가 망하고 기업들이 성장이 지속적으로 되게 좀 어렵고 또 예전에는 그 2000까지는 정말 우리도 엄청나게 성장했어요. 꾸준히 성장했어요. 예전부터는. 그러니까. 좋은 회사들이 많았는데 그 대한민국의 이제 노동 경쟁력 같은 것들이 떨어졌어요. 인건비는 많이 고정비는 올라갔는데 고정비 올라간 만큼 잘 팔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배도 잘 팔고 예전에 배도 잘 팔고 뭐 자동차도 잘 팔고 했는데 요새 만만치 않아요. 정말 반도체 빼고는 어려워요. 화장품도 이제는 많이 어려워졌거든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많이 쪼그라들고 망하고 막 이런 상황에서 양도세까지 내야 된다. 거기다 주주 환원도 안 돼. 좀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이 한국 주식시장은 많이 기울어진 운동장이에요. 얘는 회사의 이익을 벌면, 회사가 돈을 벌면 주식회사라는 거는 주주의 것. 주식회사의 이익은 주주의 이익이잖아요. 이건 뭐 미국에서는 그냥 상식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교과서에는 그렇게 적혀져 있어도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 대주주들은 회사에 있으면서 그 회사의 법인카드 열심히 쓰면서 행복하게 살지만 주주들은 점점 가난해지는. 제가 이렇게 가난한 이유가 그겁니다. 이게 회사가 성장하는 만큼 저는 성장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미국 기업들은 100년 기업, 200년 기업 꾸준히 우상향하는 기업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양도세가 많아도 양도세 50%라도 사놓고 안 팔면 돼. 그러니까. 배당 받으면서 계속 동업하면 돼. 동업 관계를 유지하면 된단 말이에요. 냉철님 방금 전에 상장 폐지 얘기했잖아요. 네. 뭐 우리나라 주식이 상장 폐지되는 비율이 네. 미국 주식보다 좀 더 높아요. 실제로는 미국에 상장 폐지되는 기업도 많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미국에 우량주 하잖아요. 유명한 거 하잖아. 애플, 구글, 엔비디아 뭐 이런 거 하잖아. 하긴 그렇게 안 유명한 주식은 한국 사람이 할 이유가 없겠구나. 그럼요. 잘 모르고. 그리고 엑선모빌 같은 거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한국은 대기업들도 봐봐요. 현대중공업 어떻게 됐어요? 두산 어치리도 어떻게 됐어요? 삼성중공업은 그렇죠. 중공업들 다 예전에 엄청났는데 그렇게 됐죠. 자동차들도 요새 지금 몇 년째 이익률 보세요. 현대차 영업이익률 보면 이거야. 아주 미끄럼틀 아주 미끄럼을 아주 잘 탔어요. 10년째 2011년도가 최고 영업이익이고 그다음에 이제 미끄럼이 조선. 근데 노동력 들어가는 것 중에서 진짜 괜찮은 영업이익 내는 데가 어디가 있어요? 회사 상패가 안 됐을 뿐이지 이익이 많이 쪼그라들었다고. 포스코 보세요. 현대제철 보세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냥 원래 자세 좀 취해봐봐요. 여기 온 카메라 잡아야 돼서. 아, 10%네, 프로. 영상 퀄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지. 형님은 그 안경 반사가 되는 저기 각도가 있을 거예요. 네. 아, 요거 살짝 가려주면 좋겠다. 요거. 거기